자, 다음은 화폐의 시간가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화폐의 시간가치에서는 적어도 화폐에는 일시불과 연금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화폐의 시간가치는 알고 있는 돈을 하나 준 다음에 여기 뭘 찾기 놀이냐면 알고 싶은 돈의 크기를 찾기 놀이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알고 있는 돈을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뭘 주면 이자율하고 기간 또는 할인율과 기간을 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돈의 크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알고 있다 돈에다가 곱하기 알고 싶다 개수라고 하는 것만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알고 싶다 돈이 나온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수에는 6가지 개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시불에 내가 개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일시불의 내가 개수라는 말은 앞에 개수 앞에 있는 말이 알고 싶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알고 싶은 돈이 되고 개수는 알고 있는 돈의 크기는 1원이라고 놓았을 때 1 곱하기 네모는 네모죠. 우리가 알고 싶은 돈의 크기를 알려주는 게 개수입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자, 알고 싶은 돈이 내가잖아요. 미래돈이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돈은 무슨 돈이에요? 현재돈이겠죠. 현재돈 1원은 알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현재돈 1원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적립해 놓으면 미래의 내가니까 미래에 이만한 돈이 될 수 있는데 요 돈의 크기를 일시불의 내가계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약집 96쪽에 보시면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원을 이자율 R%로 저금했을 때 N년에 찾게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자율이 이제 10%고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1년 후에는 1.1원이 돼 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1 플러스 0.1 요거 곱해서 1.1원 돼 있겠죠?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 플러스 0.1 요게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그럼 2년 후에는 얼마가 돼 있어요? 이래 물어보면 화폐의 시간가치는 복리니까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 쓰면 1 플러스 R의 N우성 이것이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1.1, 2년 후에는 1.21원, 3년 후에는 1.331원 요 정도까지는 어때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98쪽에 있는 연복리표입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에서 현재 돈 1원을 이자율 10%로 1년 동안 은행에 넣으면 1.1원 돼 있고 현재 돈 1원을 이자율 10%로 2년 동안 넣으면 1.2원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3년 동안 넣으면 1.331원 돼 있고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역수관계에 있는 일시불의 무슨 계수? 현가계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알고 싶은 돈이 뭡니까? 일시불의 현가입니다. 알고 싶은 돈이 일시불의 현가겠죠? 즉 현재 돈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알고 있는 돈은요. 개수는 알고 있는 돈의 크기는 1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래돈 1원 알겠죠? 미래돈 1원이다 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N년 후에 1원은 아는데요. 그 1원을 뭐해서 현가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뭘 떠올리셔야 되느냐면 할인이란 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현가 이런 말이 나오면 할인을 떠올리시고 여기에서 내가 이런 말이 나오면 이자가 붙는다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N년 후에 1원을 할인해서 현재 돈으로 고치면 이만한 크기가 되는데 요 돈의 크기를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거기에서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되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근데 미래돈을 현재로 고치면 할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1보다는 작아진다는 거죠.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보다는 커진다가 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보다는 작아져요. 그래서 이 1년 후에 1원을 할인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자, 뭘 곱하면 되죠? 역수니까 1 플러스 0.1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역수. 그것은 미래돈을 뭐하고 똑같죠? 나누어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1 플러스 R로 2년 후면 2승으로 할인, 3년 후면 3승으로 할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 쓰면 어때요? 이것은 1 플러스 R의 N우승 분의 1 이게 일시불의 무슨 계수? 현가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돈을 N년 후에 1원을 할인해서
현재 돈으로 고치면 이만한 크기가 되는데 그 금액의 크기를 일시불 현가계수라고 쓰고 할인율이 10%일 때 1년 후에 현재 돈의 크기는 거기 98쪽에 보면 0.9090 이렇게 나가고 2년 후면 0.82 얼마가 되고 이 동그라미가 3년 후면 3년 후에 이러는 현재 돈을 고치면 0.75 얼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일시불 말고 뭐도 있다는 걸 또 기억하시면 돼요. 연금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과 관련해서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금의 현가계수다라는 말이 나와요. 또 연금의 내가계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알고 싶은 돈이 뭐죠?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럼 알고 싶은 돈이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고치면 얼마가 되냐 이 소리예요. 그럼 알고 있는 건 뭐야 돼요? 연금을 알아야 됩니다. 즉 연금 이런 식은 알아야 돼요. 이게 연금이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받는 연금인지를 알아야 그걸 할인해 가지고 현재로 고치면 얼마가 될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받는 연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현재 가치로 고치냐고요. 그래서 먼저 연금의 현가계수에서 알아야 되는 돈은 알고 있는 돈은 연금이다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여기 연금의 내가계수 보세요. 연금의 무슨 가치가 알고 싶어요? 미래 가치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니까. 미래로 보내면 이자가 붙는다고 알아달라 그랬죠? 그 미래로 보내면 이자가 붙으니까 연금을 미래로 이자 붙여서 미래로 보내면 이만한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요 금액의 크기를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연금을 알아야죠. 몇 년짜리 연금인지를 알아야 그걸 이자 붙여서 미래로 보내면 얼마나 되는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연금이에요. 그래서 연금은 한 개가 아니죠. 똑같은 돈이 여러 기간 동안 수수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하는 말은 연금 이런 식은 알아요 이 소리예요. 만약 5년 동안 받는 연금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그 연금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받는 연금은 아는데요. 그 연금을 뭐 해서 할인해서 현재로 고치면 요만한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1 곱하기 네모는 네모죠? 요 동그라미가 연금현가계수입니다. 그래서 연금현가계수 보시면 뭐라고 써놨어요? 매년 이런 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할인한 액수, 환원해서 받는 액수, 그게 연금현가계수예요. 그래서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5년 동안 받을 연금을 지금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러면 5원 안 주고 5원보다 작은 3.79 얼마 준다 하는 것이 몇 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98쪽에 연금현가계수 5년짜리 보면 그렇게 써놨죠. 3.79 0789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 연금의 내가계수는요. 연금 이론식은 안다니까요. 그럼 연금 이론식을 아는데 요 연금을 적립해 놓으면 이자가 붙겠죠? 그럼 미래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자, 매년 1원씩 5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어요. 이자 10% 준다 그래가지고. 그럼 5년 후에 찾으러 가면 5원보다 어때요? 더 큰 숫자를 주겠죠? 이자가 붙었으니까. 얼마 줄까요? 그거 계산해보니까 한 6.1 얼마 나간다 하고 연봉립회 98쪽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연금의 무슨 계수죠? 내가계수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연금의 내가계수는 뭐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매년 1원씩 받게 될 연금을 이렇게 이자를 R%로 계속해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많은 금액 찾게 되는 금액이다. 달성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알고 싶다 계수가 무슨 소린지만 잘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알고 싶다 계수에는 두 가지가 또 더 있어요. 무슨 계수가 있어요? 연금 계수가 있어요. 연금 계수. 자, 알고 싶다 계수에는 연금 계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연금 계수와 관련해서 저당 상수라고 하는 연금 계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감채 기금 계수라고 하는 연금 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 상수는 여기 연금 계수니까 알고 싶다 계수라고 했으니까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연금이란 말이에요. 연금. 여기도 연금 계수니까 알고 싶은 돈은 뭐예요? 연금이에요. 그럼 알고 있는 돈은 뭐예요? 알고 있는 돈은 무조건 계수는 알고 있는 돈은 1원이라 그랬잖아요. 자, 1원인데 이 저당 상수는 현재 돈과 관련을 가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감채 계수는 미래 돈과 관련을 가진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것을 현재 돈 1원은 알아요 라는 말 대신에 현재 1원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빌린다면 이렇게 현재 1원을 빌렸어요. 빌리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죠. 갚을 때 어떻게 갚을 건데요?
저 1원을 나누어서 이렇게 연금 형태로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그럼 연금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걸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라 그래요. 원금과 이자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 동그라미 크기를 저당상수라고 해요. 자, 저당상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하는 매 기간마다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 크기를 말해요. 만약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5년 동안 나눠 갚을게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연금은 0.25보다는 커야 돼요. 왜? 이자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0.26 얼마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된다? 저당상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계수는요.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N년 후의 1원을 만들려면 이렇게 표현해보세요. 미래 N년 후에 1원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연금 형태로 돈을 적립해놔야 되겠죠? 그 적립하는 돈의 크기를 뭐라고 쓴다? 감채기금계수라고 쓴다. 만약에 이 연금에 이자가 안 붙는다면 얼마씩 적립해놔야 돼요? 0.2원씩 적립해놔야 되겠죠? 그럼 5년 동안 넣어놓으면 5년 후에 1원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연금에 이자가 붙는다면 0.2원보다 적게 적립해놔야 되죠? 그래서 이자가 10%씩 붙는다면 0.16 얼마씩만 적립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미래 5년 후에 1원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자, 따라서 감채계수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 형태로 많은 돈이다. 적립하는 돈의 크기를 감채기금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역수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 현가계수는 역수관계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하고는요. 뭐하고 역수관계죠? 지금 자리 바꾼 게 여기하고 자리 바꾼 겁니다. 연금 현가계수하고 뭐하고? 저당상수하고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뭐하고 역수관계다? 감채기금계수하고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감내 이렇게 외우시고 현저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감채기금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는 역수관계다. 왜? 내가는 일시불도 있지만 일시불끼리 역수니까 당연히 여기는 연금의 내가가 되고요. 현저, 현가계수인데 연금 현가계수겠죠? 뭐하고 역수관계다? 저당상수. 그래서 시험을 볼 10월 말이 되면 감내가 현저하게 날 때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감내, 현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학계론에서 빌린 돈에다 뭘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 하는 건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근데 이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똑같이 갚아 나가는 것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라고 하는데 자, 원리금의 크기가 균등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잔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자, 세월이 가면 갚을수록 돈을 갚아 나갔기 때문에 잔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자 부분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고 원금 부분은 여기에 원금하고 이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자가 내려갔으니까 원금 상환분은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이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두 개 합해서 똑같은 금액 갚아 나가는 것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자, 계수는 근데 수험생들은 되게 어렵다 그래요. 여기를. 그래서 학계론에서 여기 잘 넘어가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계수는 알고 싶다 계수라는 걸 자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다 그러면 알고 싶은 돈이 일시불의 미래가치군요. 그럼 알고 있는 돈은 현재돈이겠죠? 현재돈 1원을 알아요. 그 1원을 이자를 R%로 N년 동안 적립하면 미래에 달성되는 금액의 크기를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써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요. 알고 싶은 돈이 일시불의 현재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돈은 미래돈이에요. N년 후에 1원을 뭐해서 할인해서 현재돈으로 고치면 이만한 크기가 되는데 이 금액의 크기를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그래요.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돈은 연금이에요. 그래서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을 연금을 할인해서 현재 한꺼번에 주세요. 그러면 그 금액의 크기를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그래요. 연금의 내가계수는요. 매년 1원씩 연금을 이자를 R%로 내가니까 이자부터 적립해두면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의 크기를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연금계수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상수와 감채계수인데 둘 다 연금계수입니다. 그래서 저당상수는 현재돈과 관련을 가지니까 현재 1원을 빌렸다고 했을 때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크기를 저당상수라고 쓰고요. 감채계수 미래돈 관련을 가지니까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 형태로 적립하는 돈의 크기를 뭐라고 쓴다? 감채기금계수라고 쓴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은 좀 정리하고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175페이지입니다. 자, 37번 문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요. 자, 1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 저당상수를 쓴다. 알고 싶은 돈이 뭐요? 매월 상환할 돈이잖아요. 연금이 알고 싶죠. 그러니까 연금계수, 알고 싶다 계수인 연금계수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빌린 돈을 바탕으로 해서 어때요? 상환해야 될 연금을 구할 때 쓰는 계수가 뭐다? 저당상수입니다. 자, 2번.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이제 10년 후에 주택 가격 산정할 수 있다. 자, 현재 5억 원 알아요. 즉 일시불로서 현재 5억 원 있다는 건 알아요. 현재 5억 원 알아요. 그런데 요 5억짜리 일시불이 매년 5%씩 뭐가 붙어서 이자가 붙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것은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죠. 그 일시불 내가계수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매월 연금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요렇게. 요것을 일정 기간 적립한다고 돼 있죠. 적립하면 미래에 얼마가 돼 있을까? 이걸 알고 싶다고요. 그때 쓰는 계수가 연금의 무슨 계수예요? 내가계수입니다. 즉 줄여서 연금의 내가계수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줄인 말이죠. 자, 따라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10년 후에 1억이 될 것으로 예상된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뭘 써야 돼요? 10년 후에 1억은 알아요. 10년 후에 1억은 아는데 그 1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계수는 일시불의 무슨 계수? 현가계수가 되겠습니다. 일시불 현재가치계수. 5번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뭐하고 역수관계죠? 감내, 현적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금의 미래가치가 내죠? 감채기금계수 역수관계고요.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저니까 현가계수와 역수관계 있습니다.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다음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틀린 거. 일시불의 현가계수는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다. 맞습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무슨 뜻이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뭐라고요? 감내, 감채기금계수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매기 1원을 이자를 알파로 저금했을 때 매기 1원 맞죠? 1원은 연금을 알아요? 이걸 이자를 알파센트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 연금의 무슨 계수다? 내가계수가 되겠습니다. 2번은 맞는, 역수관계 때문에 틀렸네요. 뒤에 있는 표현은 맞습니다. 3번, 연금 현가계수의 역수는 현저, 저당상수입니다. 따라서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할인해서 현재 주세요. 그러면 그 현재 동그라미 크기가 연금 현가계수죠? 자, 연금 현가계수는 저당상수 역수로서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알파센트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값을 구할 때 쓰는 것이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겠습니다. 4번 감채기금계수는 감내,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죠? 뭐 하는 거라고요? 감채기금계수는 미래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 이만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액을 구할 때 쓰는 계수가 뭐다? 감채기금계수가 되겠습니다. 미래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저당상수는 현저 맞죠? 연금 현가계수 역수로서 현재 저당상수는 연금 현가계수 역수로서 현재 1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크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기 상환할 금액 알려주는 게 저당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2번. 자, 39번.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라고 물었습니다. 1번. 저당상수는 자본수익과 자본회수가 반영되어 있다. 저당상수는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1원을 빌려준다면 자기들이 받아오는 원금 회수분하고 이자 지급분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회수하고 자본 수익분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과 자본 회수가 반영되어 있다는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2번 이자율이 인상되면 감채금 계수는 커지고 저당상수는 작아진다. 자, 여기 보시면
저당 상수는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할 원가이자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히 이 동그라미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저당 상수는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감채계수는요. 자,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는 연금액인데 이자를 많이 준다면 이건 더 적게 적립해놔도 됩니다. 자,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당 상수는 커지고요. 감채 기금계수가 작아지는 거죠. 자, 2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마다 적립할 금액을 뭐라고 쓴다?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적립하는 연금액의 크기를 감채 기금계수라고 쓴다. 자, 저당 상수는 1원의 융자금을 기준해서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크기를 원리금을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당 지불액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현재 가치 1원에 대한 미래 가치를 나타낸다.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무슨 뜻이에요? 현재 가치 1원하고 같은 크기의 미래 가치의 크기가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다양하더라도 어떤 돈을 알고 있는지, 어떤 돈을 알고 싶은 돈이지만 잘 찾으면 이런 문제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40번. 갑은 10년 후에 10억 원의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얼마를 적립해야 10년 후에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한 계산식은 자, 10년 후에 10억 원이 소요된답니다. 미래 이만한 돈이 소요된대요. 그럼 이만한 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연금 형태로 적립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적립액을 구하는 개수가 뭐라고요? 감채 기금 개수입니다. 따라서 10억 곱하기 감채 기금 개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41번 화폐의 시간가치 이야기입니다. 틀린 거. 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는 화폐의 시간가치는 복리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대출 받았어요. 이때 저당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하기 위해서는 요 원리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균등으로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개수가 뭐라고요? 저당상수입니다. 자,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자,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해야 한다. 자,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매월 말 불입하는 적금액이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매월 말, 매월이니까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연금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 원이 필요하대요. 그럼 매월 얼마씩 적금 형태로 불입해놔야 되는가? 할 때 이 연금액을 구할 때 쓰는 개수가 무슨 개수? 감채기금 개수입니다. 자, 따라서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감채기금 개수를 곱해야 됩니다.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에 해당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의 역수가 활용된다. 자, 보시면 매월 말 50만 원씩 들어오는 연금액이 있답니다. 그 연금액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가 알고 싶대요. 그러면 그때 써야 되는 개수는 연금의 무슨 개수죠? 현가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연금 현가 개수인데 연금 현가 개수의 역수가 뭐죠? 저당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한다. 저당 상수 역수가 연금의 현가 개수니까. 자, 맞는 말 되겠습니다.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합하면 1이다. 30% 상환했어요. 남아있는 게 70%지 뭐. 합하면 100%다. 이런 뜻입니다. 자, 42번. 투자자 갑은요,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말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하였어요. 이 적금의 이자리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 가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할인하고 뭐에 대해서 할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연금을 불입하는데요. 매년 얼마씩 3천만 원씩 불입하는데 기말에 불입한다고 돼 있죠. 보니까 연말에 매년 말에 불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3년 어떻게 되는가? 자, 2013년, 2014년, 2015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3천만 원씩 불입합니다. 자, 3천만 원씩 요렇게 3번 넣으면 3년 말이니까 하나, 둘, 셋, 요 날을 말한 거예요. 12월 30일. 요 날에 얼마 돼 있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넣자 말자 뺀 거니까 3천만 원 그대로고요. 이 돈은요. 요 시점은 이 시점 기준에서 1년 전에 넣은 돈이죠. 그러니까 1년치 이자가 붙어 있겠죠. 1 플러스 0.1 이 자리 10%면 따라서 3,300만 원 돼 있겠죠. 자, 이 돈은요. 자, 이 시점 기준에서 몇 년 전이에요? 2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치자가 붙어 있겠죠? 2년 치자니까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몇 승? 2승. 이렇게 해야죠. 복리니까. 그럼 요게 1.21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3,63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다 더하면 얼마가 돼 있어요? 예, 9,93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이것이 뭐다? 복리로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9,93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에서 투자자 갑은 주택 구입을 위해서 1억 원을 연 10% 20년 상환 조건 대출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가정할 때 매년 지급해야 될 원리금 지불액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네요. 빌린 돈에다 뭐만 곱하면 저당 상수만 곱하면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 근데 그게 보니까 곱하기 저당 상수가 없죠. 없으면요. 나누기 역수라라는 거예요. 연금의 현저, 감내 현저 기억나시죠?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게 곱하기 저당 상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44번. 현재 5천만 원인 어떤 토지 지가가 매년 10%씩 상승한답니다. 3년 후 토지 가치는. 지금 현재 5천만 원은 알아요. 그런데 뭐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10%씩 매년 지가가 올라간다는 건 이자가 붙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3년 후에 얼마가 돼 있을까? 하는 것은 일시불의 무슨 개수? 내가 개수인데 1.1의 삼성은 3년이니까 1.1의 삼성은 1.33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에다가 5천만 원에다 1.331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655만 원이 나옵니다. 자, 45번. 김대전 씨는 주택을 10년 장기로 임대해주면서 매년 말 1,000만 원씩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10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김대전 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래 연봉리표만을 참조해서 구하시오.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10년치 임대료 매년 말 얼마씩 1,000만 원씩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씩 10번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10번 받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한꺼번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연금을 현재 한꺼번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무슨 개수를 곱해야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셔야죠. 그 연금 현가계수 보시면 10년에 연금 현가계수 얼마라고 써 있어요? 6.14457 요거네요. 그럼 이제 6.14457 곱하면 1,000만 원에다 6.14457을 곱하면 6,144만 5,700원이 나오죠. 즉 1,000만 원씩 10번 받으면 1억이지만 그걸 할인해서 현재 한꺼번에 주세요 그러면 6,100 얼마밖에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10% 할인해주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김용인 씨가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려고 합니다. 이자를 고려한 각 개수가 다음 같을 때 매월 불입하는 액수는 자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불입하는 액수니까 무슨 개수를 곱하면 돼요? 감채 기금계수를 곱하면 되겠죠. 감채 기금계수. 자 그런데 그게 1억 원 곱하기 감채 기금계수 하면 되는데 감채 기금계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쓰라고요? 역수를 쓰라고 역수. 자 그래서 감채 기금계수 역수가 뭐죠? 감내 연금의 내가계수입니다. 그러면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가 감채기계수니까 답은 2번 1억 원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분의 1이 되는 거죠. 연금의 내가계수분의 1이 곧 뭐가 돼요? 역수니까 감채기금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다음의 매매대급 지급 조건 중에서 어느 것이 매도자 입장에 가장 유리한지 이자를 10% 가정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현재 10억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10억이에요. 맞죠? 두 번째, 매 5년 후에 15억 원을 지급받는다. 이거는 알고 있는 돈이 뭐예요? 5년 후에 15억 원이니까 미래돈을 알고 있는 거 15억 원. 이걸 알고 있죠? 그럼 미래돈 15억 원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미래돈 15억 원 아는데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얼마냐 하면 그 10년, 지금 5년 후니까 5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보니까 0.6이네요. 그러면 0.61을 곱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9억 3천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현재 돈 10억이 그냥 더 낫네요. 9억 3천만 원 받는 것보다는. 자, 3번. 10년 후 20억 원을 지급받는다. 10년 후에 이번엔 20억이에요. 20억 곱하기 뭐 해야 되겠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해야 되겠지. 그 10년짜리 찾아보니까 일시불 현가계수 얼마예요? 0.38이죠. 그럼 20억에다가 0.38 곱해봤자 이것은 7억 6천만 원밖에 안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현재 돈 10억이 더 나아요. 지금까지는. 그죠? 자, 4번. 매년 2억씩 10년 동안 지급받는다. 매년 2억씩이니까 연금이잖아요. 연금을 10년 동안 지급받는데 얼마씩? 2억씩. 몇 번 동안? 10번 동안. 자, 10번 동안 쫙 받는 거예요. 받을 걸 지금 한꺼번에 주세요. 그러면 2억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얼마 곱해야 되겠어요? 10년짜리 찾아보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6.14예요. 그럼 6.14니까
요걸 곱하면 2억 곱하기 6.14 곱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12억 2,800이 나오네요. 자, 따라서 12억 2,800이니까 어떤 게 더 나아요? 요건 10억보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 더 낫네요. 5번. 매년 1억씩 5년 동안 지급받고 5년 후에 10억 원을 지급받는다. 자, 매년 1억씩 5년 동안 받으면 요거는 1억은 알잖아요. 1억씩 5년 동안 받았으니까 연금 현가계수 그 5년치가 얼마예요? 연금 현가계수가 3.8이네요. 그러면 1억씩 5번 받을 것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억 8천밖에 안 되는 거죠. 플러스 거기에다가 5년 후 10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5년 후에 10억을 뭘로 고쳐야 돼요? 현재 가치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후에 10억을 현재 가치로 고치면 일시불 현가계수 곱해주면 되죠? 거기에 일시불 현가계수 5년이 얼마라고 써놨어요? 지금 0.6이네요. 그럼 얼마예요? 6억 2천이군요. 그러니까 3억 8천에다 6억 2천 더하면 10억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경우 가장 큰 금액은 4번. 매년 2억씩 10년 동안 받는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재 가치로 고치면 12억 2,800만 원 나오니까. 자, 48번.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1년이라고 생각하세요. 1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말 2,000원씩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어요. 투자 상품 이자리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단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현재 돈을 미래로 보내면 뭐가 붙는다는 거, 이자가 붙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미래 돈을 현재로 고치면 뭐가 붙는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 할인이 된다 하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지금 뭐가 알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2011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11년 1월 1일. 자,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말에 2,000원씩 불입한다. 자, 1월 1일인데 매년 말이니까 2011년 12월 31일 날 지금 2,000원 불입하고요. 또 그럼 말이니까 그 다음에 2012년 12월 31일 날 또 2,000원 불입했어요. 요렇게 했을 때 이 투자 상품의 이자리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를 얼마냐고 그랬어요.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여러분 미래돈 현재로 고치는 걸 할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할인하는 방법은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눠주는 건데 할인율이 10%다. 이자리 곧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0.1로 이렇게 나누고, 요 돈은요 2년 후의 돈이니까 요 시점에서 요게 1년이고 여기는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의 돈이 되니까 1 플러스 0.1의 몇 성으로? 2성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요 돈은 현재 가치로 고치면 1818원 정도 나오고요. 계산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 돈은 현재 가치로 고치면 보니까 1653원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 더하면 물론 요 뒤에 있는 그것은 생략했습니다. 자, 더하면 약 얼마 정도 나오죠? 보니까 3,472원. 그래서 3,472원 정도 나온다. 물론 요 뒤에 있는 걸 생략했으니까 반올림해서 72원 된 겁니다. 자, 요렇게 되면 결국 10원 날이 어차피 절사라 그랬으니까 한 3,4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뭐가 되니까 미래돈이 현재로 고치면 할인되어서 한 3,400원 정도 된다. 자,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는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돈 하나 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알고 싶은 돈의 크기를 찾을 줄 아느냐 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를 잘 파악해 접근하셔야 되고, 또 할인이나 할증을 통해서 상대편 돈을 구할 줄 아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